이재명 노믹스 이제는 경제다. 특집 방송의 두 번째 시간, 오늘도 매일경제TV 김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산업군 가운데 AI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기술 산업 지원을 넘어선 국가적인 산업 재편 구상안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1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세계 3대 AI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 자금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 펀드를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문제도 있고요.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새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AI 미래기획 수석 직책이라는 직책이 신설됐는데 대통령실 직속으로 AI 정책 전반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AI를 통해서 인구 절벽, 기후위기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대응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AI 비전이 있습니다. 국산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 국민과 기업에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AI를 공공재처럼 활용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복지보다는 산업혁신 도구로서의 AI를 강조한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보자면 인재 양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듯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꼽은 두 가지 핵심 축이 GPU 인프라 확보 그리고 인재 양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는 고성능 GPU 5만 장 확보, AI 데이터 센터 인허가 간소화, 그리고 지역 기반 AI 집적 단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AI 연산의 기반이 되는 국산 AI 반도체 생산 역량도 강화되는데요. 인재 양성 쪽은 더 폭넓습니다. 좀 더 체감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역별 거점 대학의 AI 단과 대학 설립,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 특례 확대, AI를 위한 스템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AI 교육 시수 확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 어디서나 고급 AI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AI의 전력망과 인력망을 동시에 깔아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AI 이게 현실화 가능할까요? 우선 기술적인 측면을 물어보신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카카오나 KT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어 기반 AI를 상용화 중이고요. 정부도 국가대표 LLM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다만 현실화를 위해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첫 번째는 국산 AI 반도체와 고속 연산 장비 확보를 통한 GPU 인프라 자립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음식점이나 카페 가면 키오스크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간혹 사용법이 너무 복잡한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디지털 경험이 많지 않은 시니어 세대 분들에게 좀 맞습니다.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이런 류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두의 AI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AI 활용의 대중화를 통해서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국민이 AI를 쓰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또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정말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하게 설계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필수 정책이 된 AI, 대표적인 수혜 기업을 꼽자면 어디를 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섹터별로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 산업군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이재명 정부 AI 공약 중에 NPU 국산화가 국정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요. 네,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처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NPU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력 기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산업입니다. 한화 시스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 장비와 데이터 센터
설비 관련 기업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KT의 AI 원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이 대표적인데 사실 KT의 AI 원팀은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 단위 산학연 협력체라서요. 정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동향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AI 하면은 에너지 정책도 빠질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네, 에너지 믹스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산업 구조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 최적화된 에너지 조합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로 정책 조정을 통합하고 원전, LNG,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를 병행 운용하면서 AI 산업 특성에 따라서 전력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단지에서 수도권, 영남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해저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설치하고 2040년까지 전국을 잇는 U자형 해저 전력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에너지 고속도로 사실 지금 뭐 전력이나 원전 산업계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산업계의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전력망이나 송배전 관련 기업들은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전기술, 한국전력, 효성중공업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반면에 원전업계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기존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에는 긍정적인 편이지만 신규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등 원전 관련주는 제한적인 기대감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차적인 수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핵심 테마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정부처럼 태양광 중심 정책은 아니고 해상풍력과 수소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려는 모습입니다.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수소 에너지의 경우 두산 퓨얼셀, S퓨얼셀, 범한 퓨얼셀 등이 꼽히고 풍력 에너지의 경우에는 CS 윈드, 유니슨, SK 오션 플랜트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속도가 AI나 전력 분야보다는 한 박자 느리다는 점을 투자 시에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하영 매일경제TV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